주간 시장 동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을 보시면 한국이 3.3%로 가장 강하게 올라와 있고 브라질도 이머징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심의 상승세를 보였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해지면서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금통위의 금리 동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3.5%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아시겠지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의 어떤 일본 선호 의견이 전달해진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소비 지표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 안정화까지 기대감이 있었고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브라질 증시는 지난주에 5%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국의 CPI가 안정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인플레가 완화되다 보니 현재 13%에 달하는 기준금리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IB들의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전해드릴까요? 골드만삭스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과 6월에 원래는 연속으로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가져오다가 최근에는 5월 정도만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은행권 리스크가 아직은 좀 존재한다는 점을 계산을 했고 몇몇 연준 의원들이 5월 인상조차 좀 꺼려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유입이 되면서 골드만삭스는 5월까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지난주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년물이 4%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CPI 발표와 함께 PPI도 사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채권 시장의 안정성을 좀 유지시키는 요인이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연준 의원들이 아직은 긴축의 고삐를 조금 더 당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견고한 펀더멘털을 확인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가의 상승세는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됐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매입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펙에서 중국 경제의 개선 모멘텀이 유입이 되면 유가의 상승 압박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구리를 볼까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 주에서는 2%의 하락을 보였지만 바로 직전 주는 2.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닥터코파, 즉 경제가 개선되게 되면 먼저 움직이는 게 구리인데 중국의 수출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미국의 인플레 완화 기대감으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구리가 2.5%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은 고무적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 왼쪽에 보시면 달러화 인덱스가 주간으로 또 0.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는 이머징을 중심으로 특히 유로화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본의 중앙은행장의 어떤 도비 시한, 즉 비둘기파적인 영향으로 일본의 엔화 정도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는 이 중앙은행장이 새로 선임이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YCC라 그러거든요. YCC 정책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유지시켜줬고 원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월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배당금 송금이 있다 보니까 원화의 약세가 조금은 두드러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배당금 이슈도 사라지면서 원화가 0.9%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글로벌 시장 동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이벤트와 지표는 정지영 앵커가 준비했습니다.